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다름슈타트와 보움입니다. 다름슈타트는 전반전에는 제법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편이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기대에 득점을 2골 이상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제법 괜찮은 전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방면에서 뒷심이 떨어지면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바이언이 상대이기는 했지만 후반전에 무너지면서 0대8이라는 참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움은 상대를 끌어당기고 역습을 나가야 하는 팀의 말로는 많은 슈팅 허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다름슈타트의 공격력이나 전개가 괜찮은 모습이라 보움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상황에서의 위기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보움도 끊어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의 성공률은 전력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적어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보움이 상대를 끌어당기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가는 꼬박꼬박 치르는 편이기도 하고 다름슈타트도 90분 내내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라치오입니다. 볼로냐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는 강호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 시즌에도 밀란에게 0대2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나폴리, 인테르 등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로 전방에 힘이 떨어지면서 승리를 거두는 양상은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코어의 안정감은 아직까지도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에는 중원의 힘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행두지와 로벨라로 중원을 개편했음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아주 두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버티는 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격 때문에 고생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치오가 꽤 고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홈에서 상당히 볼로냐가 중원 코어 라인을 바탕으로 잘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볼로냐의 공격력 기복이 심해서 볼로냐가 전세역전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라치오의 약점인 중원 조합과 공격력을 묶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5언더와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에는 꽤 공격적으로 풀리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라미레즈와 비에라가 동시에 빠지면서 이선에 상당히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의 경합 능력을 생각한다면 라스팔마스의 지공 성향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통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원정팀의 지옥이라는 홈경기이기는 하지만 라스팔마스도 주중 경기를 마요르카 섬으로 떠나면서 크게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는 모라타가 가지고 있는 헤더 옵션도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공중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라스팔마스 센터백 마르몰의 키도 센터백 치고는 크지는 않습니다. 피지컬적인 면에서 앞서면서 상대의 전진이나 경합 상황에서의 꾸준한 우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피지컬적인 옵션으로 경합이나 헤더로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팔마스 홈이라는 것도 주중 경기로 인해서 상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라스팔마스의 현재 이선 뎁스가 상당히 망가진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몽펠리에입니다. 파생은 로테이션을 돌리고 브레스트를 잡아내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제법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공중볼에서의 약점이나 빌드업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로 인해서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음바페나 이강인의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기는 합니다. 몽펠리에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갔을 때 기대의 득점 값이 상위권인 편이라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도 무력하게 물러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태클을 거는 것에 비해서 성공률이 낮은 편이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온더볼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제법 수비가 잘 뚫리는 편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족족 2골 이상은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일단은 온더볼 능력에서 앞서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공중볼이나 크로스에 대한 대응, 빌드 없이 나오는 실수들로 인해서 상당히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5오버 양상은 충분히 부주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생의 승리와 서브로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